모두에게 공평한 과목이다. 상대평가인 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과입니다. 텐션을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존재해서 무조건 정시를 같이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 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 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모집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 2명, 자연 계열 학생 6명,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 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부 기반 인적성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줄 수 있나요? 면접이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세특 활동을 넣을 때부터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넣으라라는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깊은 진로 내용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그저 키워드만 언급하는 용도로 세특에 넣곤 하는데요. 이런 활동은 오히려 면접에서 결국 들통나게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활동을 한다거나 면접 대비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은 준비를 해 간다든지 혹은 그 내용들을 자신의 컨셉과 엮어서 면접 질문에 대비를 한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컨셉이 확실하게 잡히는 답변들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적성 면접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혹시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정했던 그 컨셉 있잖아요. 컨셉을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했을 때 좀 더 통일된 결과의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셉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특을 작성할 때부터 감당 못할 만큼의 어려운 수준의 진로 내용을 숙지하지도 않은 채 넣는 것은 지양해라 라는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루뭉술하게 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영이라는 분야는. 그래서 실제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 생각이 적절하다라는 식의 주장의 답변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경영 사례로 뒷받침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은 충성 고객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자 제가 탐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맞는 그 사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기업의 사례를 탐구해 보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각 고객들의 취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당일날에 추천 음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해당 고객의 취향에 맞게 발급한다든지와 같은 기업 활동 사례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고 이를 제 답변의 근거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례가 많으면 좀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면접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혹시 긴장을 좀 푸는 팁이 있을까요? 저도 그 긴장을 푸는 팁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냥 믿음을 갖고 가는 게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면접 보러 갈 때 어떤 옷 입었어요?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니트와 슬랙스 입었던 것 같습니다. 슬랙스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그럼 면접 파트는 좀 마무리하면서 면접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 전형 면접을 가게 되면은 배치되는 면접 순서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면 1시간 반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단순히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고 멍 때리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 긴장을 최대한 푸는 데 집중해서 면접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학습지 같은 건 다 걷어가나요? 네, 아쉽게도 그걸 다 걷어가가지고 그 시간 동안 뭘 확인하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 올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시 성적도 좀 잘 나와서 정시도 좀 생각을 했던 수시러잖아요. 수시러들한테 뭐 정시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조언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무조건 정시를 같이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플랜 B를 만들어 놓은 것 이상으로 수시에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도 저는 되게 정시를 준비해 놓은 게 도움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시라는 안전빵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저의 그 근거가 되어준 게 정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신이랑 수능이랑 좀 같이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가 좀 버겁진 않았어요? 수험 생활이라는 게 그 버거움의 연속이다 보니까 좀만 버티시면 좀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능 날은 좀 평소보다 좀 잘했어요? 아니면 좀 아쉬웠어요? 비슷했어요? 과목마다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어 과목은 평소보다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수학 과목은 평소보다 좀 더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어가 그때 엄청 어려웠잖아요. 근데 과목을 보니까 아랍어를 쳤던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2외국어라는 과목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랍어는 모두에게 공평한 과목이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편하게 선택했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절대평가였더라고요.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랑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수시러들에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1, 2학년이라면 정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3학년 때 최저 학력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고3 생활을 하면서 생기부 작성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한마디로 미리 좀 수능 공부를 해둬라 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럼 가능성이 넓어지긴 하겠네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 모의고사나 뭐 있었어요? 탐구 과목이 가장 자신 있었는데요. 딱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걱정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능 때 사탐 뭐 선택했어요? 저는 경제, 사문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제. 와, 근데 이과 친구들도 사탐 선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사탐 선택과 관련해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거 사탐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팁 한번 줄 수 있나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에 표점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최대한 부담을 탐구해서 줄이고 국어와 수학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조금 자신 없었다 하는 과목 뭐 있었어요? 수능 보기 전에는 수학이 자신이 없었는데요. 수능에서 생각보다 너무 좋게 봐가지고 한 수능 보기 2달 전부터 되게 수학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수학이 더 잘 나오고 자신 있었던 국어는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약간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나 수능을 공부할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화가 있을까요? 수능 이 2달 전부터 되게 열심히 매진했었는데요. 수학 공부에. 인간 강사의 풀이를 듣고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는지 그 사고 방식을 약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매 공부 들어가기 전에 내 필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됐었지라고 마인드 세팅을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면서 인간 강사의 풀이법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되게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도 그렇고 되게 꼭꼭 씹어먹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나 실전 수능에서 이거 되게 좀 기억에 남았다 하는 건 있어요? 수능 당일날은 정말 긴장을 많이 했어서 기억에 남지 않고 정말 딱 수능 하나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고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의고사 때 습관이 수능 때까지 갔던 경험이 딱 하나 있는데요. 어떤 모의고사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항상 친구들과 답을 맞춰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 이제 수능 때는 꼭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다가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서로 공유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그 답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의 시험을 마음 편하게 응시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답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제 멘탈적으로도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서 모두가 그렇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습관이 무섭네요. 그럼 수능 때 컨디션 좀 어땠어요?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전날 잠은 좀 잘 잤어요? 잠을 되게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습관이 무서운지라 평소에 맨날 수능 루틴을 만든다고 2달 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매번 실패를 하고 딱 한 3일 전부터 드디어 루틴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그런지 11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조금 못 잤어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잠든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은 자긴 잤네요. 그럼 수능 혹시 아침,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아침은 좀 속이 안 좋을까 봐 불안해서 안 먹었던 것 같고요. 점심 때는 어머니가 사주신 불고기랑 배춧국이랑 그리고 계란말이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먹었네요. 혹시 그럼 가채점 했었어요? 네. 가채점 했을 때 최저 맞췄다 이런 거 확신했나요? 무엇보다 이제 수학 과목이 원래 통상적으로는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과목인데 수학 과목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거는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면접을 안 간 걸로. 그러면 수능과 관련해서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수시등, 정시등 간에?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챙겨 놓으세요. 수능 관련해서 공부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 약간 놀았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안감이 없었던 이유가 1, 2학년 때 워낙에 열심히 해놓았기 때문에 남들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그 고3 생활을 보낼 때도 그나마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1학년 때는 막 모의고사 준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쭉 하는 게 좋다? 네. 여러 고생을 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그렇게 진학을 했는데 아직 1학년이라서 별로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학생들한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여기 오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실제 진학을 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과입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그 관련 전공 과목을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가 서울대학교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재밌어요. 어머, 훨씬 재밌습니다. 외람되지만 서울대학교 노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서울대 노잼이면 어떡하지 연세대 고려대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서울대학교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든지 동기들도 너무 재밌고 선배들도 너무 재밌고 다들 생각보다 잘 놀더라고요. 물론 술도 굉장히 잘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서울대가 아니라는 그런 제가 편견을 깨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그럼 본인은 MBTI가 어떻게 되나요? ESFP로 이제 외향적인 측면 중에서도 아주 강하게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동기들도 E가 맞나요? 근데 경영학과에는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그 텐션에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존재해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비는 어떻게 돼요? 성비가 딱 5대5라서 오, 환상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경영학과 말고 서울대학교를 자랑해 볼 수 있나요? 서울대학교 에버랜드 3배 크기라고 듣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교가 굉장히 넓어서 학교에 여러 시설들도 많다고 생각은 하고요. 또 서울대 축제를 가는 사람은 서울대 3대 바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올해 서울대 축제를 가본 결과 다른 학교 축제에 비해 약간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즐길만 하거든요. 서울대학교에 대한 편견 없이 일단 와서 학교 생활 즐기다 보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이 있어도 가고 싶은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긴 해요. 그러면 대학교 가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이제 미팅이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MT라는 거에 대해 기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MT는 가봤죠? 네, 갔다 왔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이번에 제가 그 MT 준비하는 MT 준비위원회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한 MT가 있었거든요. 최대 막 21학번 선배님들까지 오셔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모두 즐겁게 즐기셨고 저희한테도 따로 되게 막 열심히 준비해줘서 고맙다라고 연락까지 해주셔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럼 미팅은 미팅도 몇 번 나가봤어요.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동아리는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계획은요? 네, 2학기 때 좀 기타 동아리 들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부모님이랑 같이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나 무조건 기타 동아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굳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다 꿈꾸고 있는 대학생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꿈꾸고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대학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럼 인터뷰 슬슬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재밌고 청춘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재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버티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랬어요? 살짝 객기였나. 모든 제 혼을 진짜 갈아 넣어서 끝까지 문제를 풀고 대학 다녀보니까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능 수학에서 묻는 게 그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교과 계획을 위한 129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제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